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또 한 번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돼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되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야는 특정 이념에 경도돼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면서 역량 있는 지필진 구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신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제10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루 앞두고 한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하다면서 양국 정상이 지시한 대로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6.25 전쟁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미처 혼례를 치르지 못한 참전용사 부부들이 60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군 장병들과 학생,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재능 기부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순의 신랑이 팔순의 신부 손을 꼭 잡고 입장합니다. 하객들의 박수에 수줍은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60년을 함께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읽어내려갑니다. 60년간 나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준 인생의 돌반자 나의 아내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소. 사랑하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큰딸의 편지엔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마련한 6.25 참전용사 합동 결혼식. 12쌍의 6.25 참전 유공자 부부가 뒤늦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쟁 이후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61년 만에 다시 결혼식을 올리니까 감회가 보통 감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애써셨어요. 보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성의 있게 잘해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예식부터 메이크업, 피로연, 신혼여행까지의 모든 준비는 군 장병들과 학생,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재능 기부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6.25 당시에는 워낙 나라도 어렵고 그분들도 경황이 없어서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아예 결혼식 자체를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애틋한 사연들을 담아서 오늘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하며 60년을 해로한 노부부에게 이날만큼은 처음 만난 그날의 설렘을 느끼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특선사령부가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고공강화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항공 레포츠 부문의 기술 교류와 스카이다이빙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마득한 하늘 위를 날고 있는 헬기에서 5명이 차례로 뛰어내리며 하늘에 수를 놓습니다. 낙하산의 조종줄을 이용해 방향을 조작하고 얼마 후 지상에 설치된 표적에 정확히 착륙합니다. 제38회 특수전 사령관배 고공강화 경연대회 정밀강화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는 4,0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린 후
지상의 착륙 지점에 얼마나 정확하게 착지하는가를 평가하는 개인 팀 정밀 강화와 1000피트 상공에서 35초간 자유낙하를 하며 공중 대형을 이루는 상호 활동 3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펼칩니다. 특전사와 해군, 민간 동호인 팀과 아랍에미리트까지 총 22개 팀 121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베테랑 요원 19명이 심판진을 구성해 부문별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야간이나 주간에 고고도 25,000피트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군에서 고공 강화를 임무 수행하는 인원들과 민간 단체 동호인들이 기술 고리와 저변 확대를 위한 10일 열린 정밀 강화 대회에서는 지상 표적에 전자 패드를 설치해 선수들의 착륙 지점을 정밀하게 판독했습니다. 한국에서 고공 강화를 훈련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은 대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We are working for a long time with the Korean military and as the skydive and all parachutists. We are happy to come to Korea to participate with the Korean parachute team. 특수전 사령관배 스카이다이빙 대회는 197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8번째를 맞았으며 항공 레포츠 부문 국내 최대 규모의 대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방산 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 지킴 및 서비스를 구축해 통합 안보 장비를 임차 운영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62조나 대외무역법 53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기업 중 자사의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1년 이상 성실히 운영해오고 있는 업체화입니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향후 1년 동안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비용 중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보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기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20개 업체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5천만 원입니다.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며 11월 4주차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나 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 2항공여단 예하 301 항공대대가 10일 항공작전사령관 주관으로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누크 헬기 무사고 비행 4만 시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4만 시간은 1666일, 4년 6개월에 달하는 시간으로 거리로 환산하면 960만 킬로미터로 지구 240바퀴를 회전한 것과 같습니다. 부대의 이번 기록은 각종 국가급 행사와 세월호 사고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과 강원도 산악 지역 월동물자 공수 등 수많은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무사고 비행 4만 시간은 부대원들이 합리적인 운항 판단과 임무 편성, 조종사의 안전비행, 정비사의 무결점 정비 노력 등 각자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함께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지난 1988년 9월 1일 항공대로 창설된 301 대대는 1990년 12월 1일 항공대대로 증편을 거쳐 1998년 6대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작전 지역이 해상 임무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가장 많이, 가장 멀리, 가장 무겁게라는 슬로건 아래 전 부대원이 혼연일체가 돼 무사고 비행의 전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공군 연구분석평가단이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6회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민군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공군 연구분석평가단과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공공 갈등관리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관군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군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실무자 160여 명이 참석해 상생을 위한 창의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는 군사시설 관련 갈등의 현황과 특징에 관한 발표에서 비행단 소음 문제 등 군부대와 주민들의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주민 합의 형성을 위한 주요 핵심 요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탄약 저장 시설이나 항공기지 사격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군사시설 외곽 경계로부터 1km까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비행 안전구역 설정, 고도 제한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욱더 큰 긴장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허 교수는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국가 지원 제도의 미흡한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군 간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해 합리적 피해 측정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효과가 큰 시설이고 규제가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는 웰컴합니다. 어서 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또 단국대학교 전형준 교수와 공생기반연구소 조성배 소장은 공공 갈등에 대한 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군과 지자체가 공공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갈등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지난 6월 우리나라와 영국 간 육군회의에서 의제로 제시됐던 영국 공병정보 과정을 개설해 9일부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교육은 선진국의 기반시설 분석 사례를 활용한 도심지작전 간 공병작전 계획 수립 절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영국 공병정보과정 교육을 통해 도심지작전 간 공병참모 기능이 강화되고 관련 교리의 개발 및 공병정보 분야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연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실전 임무 경험을 쌓은 영국 제70 기반시설 지원 공병단 소속 데이비드 그라임 중령 등 2명의 교관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연합사와 수방사 등 각 부대의 공병작전 분야와 지형정보 실무자, 학교 교관 등 20여 명이 선발돼 교육에 참여했으며 교육 종료와 동시에 수료증이 수여될 계획입니다. 한편 육군 공병학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병 교리와 전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2016년에는 양국군 연합연습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관을 앞둔 해군 사관 생도들의 실무 적응 능력과 국제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 15개국 16개항을 순방하고 있는 해군사관학교 70기 순항훈련전단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영국 포츠머스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포츠머스 기지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 넬슨 제독이 지휘했던 HMX 빅토리호가 복원돼 전시돼 있는 영국 해군의 핵심 기지입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이날 입항 행사에 이어 4일에는 런던 교외에 있는 킹스턴 레츠미어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2002년 6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군의 기습도발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한 고 윤영하 소령이 3년간 다녔던 학교입니다. 특히 킹스턴은 유럽에서 한인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해 이번 방문이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관 생도들은 윤소령의 모교 후배들에게 그의 이름을 딴 윤영하 함 모형과 당시 교전 장소가 표시된 우리나라 지도를 전달했습니다. 또 의장 행사와 사물놀이, 태권도 공연 등을 선보이며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와 해군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순항훈련전단은 2년 전에도 이 학교를 찾아 윤영하 소령의 사진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한국 해군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2회 국방부 장관배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계룡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육군 4개 팀과 해공군, 해병대 각각 1개 팀까지 총 7팀이 참가합니다. 국방부는 축구대회 관람을 희망하는 장병들을 위해 9시 45분부터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6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군 군악대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2015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가합니다. 우리 군악대는 이 축제에서 단독 공연으로 아리랑과 방황을 연주합니다. 또한 외국 군악대와 합동 공연으로 내일을 연주하며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국방홍보원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결의의 노래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노랫말을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인터넷과 인트라넷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일보 디지털 뉴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본부가 2015 제2회 전투형 해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11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해군과 해병대 장병과 군무원이라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주제는 해군 전투 활동상이며 1인당 4점 이내로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